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애플러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9월에요. 이 기업 주가가 무려 50% 넘게 올랐어요. 한 달 만에요? 50%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쵸. 아니, 광고 기술 회사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급등했을까? 이게 그냥 운일까요? 아니면 뭔가 단단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오늘 바로 그 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애플러빈 주가 폭등, 그 배경은 뭐고 또 핵심 동력은 뭔지, 특히 새로 나온다는 광고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미 보여준 실적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반짝 상승이 아닐까,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중요하죠. 지금 시장에서 매기는 가치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하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그 포인트들도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애플러빈의 산재, 또 미래 가능성,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 요인까지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 9월 주가 급등부터 보죠. 정확히 50.1% 상승. 정말 대단한 숫자죠? 네, 한 달 만에 거의 뭐 기업 가치가 반토막이 아니라 반대로 꽁충 뛴 간데요. 이 배경에 사실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일 직접적인 건 역시 10월 1일에 예정됐던 그 신제품 공개 행사.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어요. 아, 그 행사 때문에요? 네, 뭔가 좀 큰 게 온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행사 직전에요. 월스트리트 쪽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요 IB 분석가들이 막 애플러빈 좋다는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목표 주가도 막 올리고. 네, 저도 봤습니다. 뭐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투자자들 마음이 확 움직인 거죠. 주가에 불을 붙인 셈이에요. 음, 분석가들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뭘까요? 뭔가 확실한 게 있었을 텐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곧 나올 그 AI 기반 광고 도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날 거다. 이런 예측? 아, AI 광고 도구? 네. 이게 그냥 기존 거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광고 효율을 확 높여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게임 체인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엠로빈이 원래 게임 광고 쪽이 강했잖아요. 네, 모바일 게임 쪽. 네. 근데 거길 넘어서서 이제 이커머스 같은 비게임 분야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넓힐 거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회사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아, 게임 말고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분석가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하니까 이게 시장에는 거의 뭐 사라라는 신호처럼 작용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뜨거운 기대감의 정체가 10월 1일에 공개된 엑손 에즈 매니저라는 거죠. 네, 엑선 에즈 매니저.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만들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아, 직접 할 수 있게? 그렇죠. 예전에는 좀 복잡했을 수 있는데 이제 광고주가 직접 엠로빈 플랫폼에서 쉽게 광고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게 또 이커머스 같은 빅게임 광고주들을 딱 겨냥하고 나왔다는 점. 타깃이 명확하네요. 네. 지금은 뭐 추천이나 초대를 받은 일부 광고주들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열고 있는 단계고요. 타이밍도 참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광고 예산 막 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내놓은 걸 보면 전략적이죠. 그러네요. 연말 대목을 노린 거군요. 그렇죠. 목표는 명확해요. 빅게임 분야 마케터들이 엠러빈 플랫폼 쓰는 걸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주 쉽게 뭐 자기네 도구 쓰듯이 편하게 광고할 수 있게 문턱을 확 낮추겠다 이거죠. 이 온보딩 과정, 그러니까 처음 쓰는 걸 도와주는 과정을 자동화해서 더 많은 광고주를 빨리 끌어들이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전략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할 게 있어요. 엠러빈이 이 플랫폼의 핵심 동력이 엑손, 즉 AI 엔진이라고 엄청 강조하거든요. 아, 그 인공지능 엔진이요? 네. 이게 그냥 뭐 UI 예쁘게 만들고 기능 몇 개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AI 엔진이 데이터를 막 학습해서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 고객한테 제일 효과적인 광고 지면을 실시간으로 딱 찾아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AI가 알아서 최적의 매칭을. 그렇죠. 그러니까 AI 기술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해서 광고주 ROI를 높여주겠다. 이걸로 이제 경쟁 우위를 확실히 잡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아,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 네. 이제 광고 기술 경쟁은 누가 더 AI를 잘하냐 이 싸움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엠러비는 여기서 자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그냥 희망사항만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해요. 엠러빈이 이미 숫자로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적이요? 네. 가장 최근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나 늘었어요. 77%? 와, 77%면 거의 2배 가까이. 대단하네요.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요. 그렇죠. 핵심 사업이 여전히 아주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매출 성장도 대단한데 저는 사실 그 수익성 개선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아, 이익률이요? 네. 매출 총이익률 비슷한 개념의 지표가 있는데 그게 작년 2분기엔 44%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2분기엔 무려 65%까지 올랐습니다. 44%에서 65%요? 엄청난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똑같이 1,000원어치를 팔아도 작년엔 440원 남겼는데 올해는 650원을 남겼다는 뜻이에요. 훨씬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그렇죠. 기술력, 가격 결정력, 비용 통제 이런 게 다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2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164% 폭증해서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64% 증가? 와... 네. 이렇게 번 돈은 또 R&D나 신사업에 쓸 수 있는 실탄이 되니까 앞으로 성장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정말 대단한 실적이네요. 근데 또 이렇게 주가가 확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점도 생겼어요. PE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 이게 지금 88배나 돼요. 88배요. 오유, 상당히 높네요. 네, 시장 평균이나 비슷한 다른 회사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시장의 엠러빙 미래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아까 말한 그 엑손 에즈 매니저가 완전히 성공하고 특히 이커머스 광고 시장에서 대박을 치고 지금 같은 높은 수익성도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아주 장밋빛 시나리오가 지금 주가에 거의 다 녹아 있다고 봐야 해요. 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는 역시 그 엑소네즈 매니저의 실제 성과죠. 그냥 플랫폼 나왔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초대받은 사람만 쓰는 단계를 넘어서 얼마나 빨리 일반 광고주들한테 퍼지는지 그 속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커머스 같은 빅게임 분야 광고주들이 진짜로 이 플랫폼에 돈을 쓰기 시작하는지 그것도 의미 있는 규모로요.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아, 실제 예산 집행 규모를 봐야 한다. 그렇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있나 이걸 확인해야 하는 거죠. 초기 사용자들 반응이나 성공 사례 같은 게 나오면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재무 성과가 계속 잘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하잖아요.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이 있는 4분기 실적이 아주 중요해요. 이때도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강한 매출 성장,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잉여 현금 흐름, 이게 계속 잘 늘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 현금 흐름? 네. 만약에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지금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좀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세 번째 포인트, 바로 경쟁 환경입니다. 경쟁이요? 네. 엠러빈만 AI 광고 솔루션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 메타는 물론이고 유니티나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다른 광고 기술 회사들도 다 자체 AI 기술로 똑같은 광고주, 특히 돈 되는 이커머스 광고 예산을 노리고 있어요. 아, 경쟁이 아주 치열하겠군요. 그렇죠. 과연 엠러빈의 엑손 엔진이 경쟁사들 AI보다 진짜로 더 좋은지,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경쟁사 반격에 좀 밀릴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경쟁사가 새로운 기술 내놓거나 가격을 확 낮추거나 하면 엠러빈한테는 바로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여러 변수가 있네요. 만약에 그 엑손 에즈 매니저 도입이 생각보다 느리거나 아니면 사용자를 모으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하면 실망감이 클 수 있겠고요. 그렇죠. 또 만약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기업들이 광고 예산을 줄이기 시작하면 엠러빈처럼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은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주가는 진짜 뭐랄까 실수는 용납 못한다 이런 수준의 기대치가 반영된 거라서 조금만 삐끗해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오늘 얘기 좀 정리해 볼까요? 엠러빈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건 크게 보면 엔진 두 개가 같이 돌아간 결과 같아요. 두 개의 엔진이요? 네, 하나는 엑손 에즈 매니저라는 새로운 AI 광고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이건 미래 동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2분기 실적으로 보여준 강력한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 이건 현재 임이고요. 이 두 개가 같이 작용한 거죠.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재의 실적이 같이 맞물린 거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건 지금 주가, 그 PER 88배라는 건 미래의 엄청난 성공을 이미 상당 부분 어쩌면 좀 과하게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선반영.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에블러빈을 볼 때는 그냥 와 좋다 이것보다는 엑선 플랫폼이 진짜로 시장에 잘 안착해서 돈을 버는지, 또 경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거시 경제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그만큼 위험도 같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고위험 고수익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잠재력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네, 투자를 결정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에블러빈 사례는 단순히 한 회사의 주가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인공지능, 이 AI라는 기술이 광고처럼 아주 경쟁적인 시장의 판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에블러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술 기업들한테는 또 어떤 기회와 도전을 주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죠. 아, AI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산업 지형도를 막 새로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AI 혁명이 앞으로 우리 삶과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술은 정말 계속 발전하고 세상을 바꾸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